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환경의 슬롯과 라운드 그리고 못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롯 기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단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슬롯 메뉴가 있습니다. 슬롯 메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텝이 3개가 존재하고요. 첫 번째는 평면을 지정, 두 번째는 스케치를 그리고 세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평면을 잡을 거고요. 자, 평면을 잡은 뒤에는 제가 스케치를 우선은 단일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선으로 해서 제가 50mm 정도 선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 완전 구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슬롯 모양이 바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폭이라든가 깊이 값들은 슬롯 옵션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롯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슬롯 폭. 슬롯 폭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슬롯 폭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5 정도를 줄 거고요. 그리고 끝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둥그런 원호 형태를 띌 수도 있지만 선형의 형태를 띈 전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슬롯을 줄 때 카운터 보어도 줄 수가 있는데요. 카운터 보어 같은 경우에는 양각인지 음각인지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리 보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숨김 형태로 해서 경로 옵셋을 5mm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은 제가 아까 슬롯 폭에서 5mm를 줬었죠. 그리고 옵셋을 5mm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거리는 15mm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깊이값 같은 경우에도 제가 5mm로 해서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는 가변적인 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기능에서는 항상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정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값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저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슬롯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슬롯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거리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거리값을 10mm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mm를 주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슬롯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선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그렸던 선에서 90도 꺾인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90도 꺾인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90도 꺾인 선에 대한 치수는 동일하게 50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닫기를 누른 뒤에 슬롯 형상을 보게 되면 우선은 슬롯 형상에 안쪽 R값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R값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D 형상에서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스케치상에서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스케치상에서 라운드를 주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10mm 정도 주고 제가 스케치 닫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슬롯 형상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롯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라운드와 못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앞에 옵션부터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정 반경이 있고 가변 반경, 블렌드, 곡면 블렌드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두 가지의 옵션만 사용을 해볼 겁니다. 고정 반경과 가변 반경. 자, 그래서 고정 반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반경값을 5mm를 줬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수용 버튼을 항상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엔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에 대한 형상이 완료가 됐죠.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라운드를 지우고 제가 가변 라운드를 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가변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나 미리 그릴 겁니다. 자, 스케치는 요 육면체 형상의 윗면에다가 그릴 거고요. 어떠한 스케치를 그릴 거냐면은 선 하단 메뉴에 있는 점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점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몇 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고 이렇게 점을 몇 개 찍고 난 뒤에 라운드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가변 반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반경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선은 라운드를 줄 수 있는 값이 비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우선은 가변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끝났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선택 요소가 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끝점이나 중간점 아니면은 스케치에서 그린 점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끝부분에다가는 제가 R값을 0으로 줄게요. 그리고 중간 지점은 제가 1을 줄 거고요. 그 다음 끝나는 지점에다가는 5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제가 미리 스케치에 대한 점을 그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의 요소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보면은 특징적인 점, 그러니까 끝점이나 중간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미리 점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려놓은 스케치에 점을 찍게 되면 여기에도 반경값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값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태의 라운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변 반경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동적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각 구간에 대한 라운드 값을 다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존에 했던 라운드는 지우고 제가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은 총 3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2개의 옵션만 사용을 할 거고요. 동일 셋백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거, 즉 각도가 45도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각도 및 셋백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도와 하나의 길이를. 자, 그래서 동일 셋백을 선택하고 제가 셋백 값을 5라고 줬을 때 모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못따기가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못따기는 지우고 제가 다시 못따기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각도 및 셋백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 및 셋백을 누르고 그리고 혹시 제가 평면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리드 엣지에서 각도라는 명칭을 가진 모든 도구들은 항상 0도인 기준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0도의 기준을 이 면과 이 면으로 두고 사용을 할 거고요.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셋백 값과 각도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의 면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렇게 2개의 면이 접하는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수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못따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을 정렬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선택한 면이 여기가 0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0도에서부터 이렇게 30도 기울어진 못따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롭과 라운드 그리고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